여러분,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을 자녀들에게 다 물려주려다 정작 자신의 노후가 빈곤과 외로움으로 물든 적 있나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는 후회가 밀려올 때 그 지혜를 잃어버린 건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유산과 노후 준비에 대한 부모의 진정한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60대부터 80대까지 여러분의 삶처럼 생생한 이야기로 함께 공감해 보아요. 이건 바로 당신의 이야기일 수 있어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가슴 속에 스며든 그 후회와 아픔이 이 이야기를 통해 새로운 빛을 찾을지도 모르겠네요. 평생을 바쳐온 당신, 이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75세의 영철 할아버지. 서울 외곽의 오래된 아파트에서 홀로 사는 분입니다. 이 아파트는 30년 전 젊은 시절 공장에서 번 돈으로 마련한 보금자리예요. 창문은 낡아서 바람이 스며들고 벽에는 가족 사진들이 빼곡히 걸려 있지만 이제 그 사진들은 먼지만 쌓여가고 있어요. 저녁 7시,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 영철 할아버지는 낡은 소파에 앉아 TV를 켜놓고 있지만 눈은 창밖을 향해 있어요. 손에는 오래된 사진 앨범이 쥐어져 있고 페이지마다 젊은 시절의 추억이 새겨져 있죠. 이 사진은 큰아들 태어날 때야. 그때 내가 얼마나 기뻤던지. 공장에서 야근하며 모은 돈으로 병원비 냈지. 영철 할아버지의 내적 독백이 들려옵니다. 그는 40년 가까이 공장에서 일하며 세 자녀를 키웠어요. 큰아들은 대학 보내기 위해, 딸은 결혼 준비로, 막내는 유학비로. 퇴직 후 모은 연금과 저축을 거의 다 자녀들에게 나눠줬어요. 유산은 살아있을 때 주는 게 제일이야. 자식들이 고생하지 않게 해줘야지라고 믿으며 자신의 노후는 뒷전이었죠. 그날 저녁, 영철 할아버지는 혼자서 밥상을 차려요. 냉장고에는 남은 반찬 몇 가지와 밥 한 공기뿐. 오늘은 큰아들한테 전화해볼까? 하며 스마트폰을 들지만 망설이다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큰아들이 사업이 어려워서 돈을 더 요구했기 때문이에요. 아빠, 사업이 좀 안 풀려서 조금만 더 도와주시면 안 돼요? 그 말투는 애절했지만 영철 할아버지의 마음에는 상처가 됐어요. 내가 이미 다 줬는데 왜 더 달라는 거지? 내가 평생 모은 게 그렇게 쉽게 보이나? 그의 표정은 피로와 실망으로 일그러져 있어요. 식사를 하다 말고 그는 창밖 비를 보며 회상합니다. 젊은 시절 공장에서 기계 소음 속에서 일하며 꿈꿨던 노후, 여행 가고 취미 생활하고 손주들과 웃으며 지내는 삶.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자녀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방문조차 뜸해졌고 딸은 아빠, 우리도 애 키우느라 바빠요. 다음에 갈게요. 하며 전화를 끊어요. 막내는 해외에 있어서 연락조차 드물죠. 며칠 전 영철 할아버지는 병원에 가는 길에 버스를 탔어요. 노인 할인으로 타는 버스 안에서 그는 창가에 앉아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이 나이에 왜 이렇게 구차하게 살아? 약값도 아껴야 하고 겨울 난방비가 걱정되네. 자식들한테 준 돈, 그게 다였는데 이제 나 혼자서 어떻게 버티지? 병원 대기실에서 홀로 앉아 기다리는 그 시간. 주변의 다른 노인들을 보며 더 깊은 외로움이 밀려옵니다. 저 사람들도 나처럼 후회할까? 자식들 키우느라 다 바치고 이제 빈손으로 남았을 텐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 비가 그치지 않는 거리를 걸으며 그는 다시 생각해요. 큰아들 사업 자금으로 5천만 원 줬지. 딸 집 마련에 3천만. 막내 유학에 2천만. 그 돈으로 내가 노후를 준비했다면 지금쯤 요양원이라도 갈 수 있었을 텐데. 저녁 식탁은 다시 혼자 차려 먹는 밥상. 텅 빈 집 안 공기가 무겁습니다. TV 소리가 유일한 동반자예요. 자녀들의 무심한 태도가 더 아프게 다가옵니다. 큰아들은 돈을 받을 때는 아빠, 고마워요. 사랑해요. 하며 안부를 물었지만 이제는 아빠, 돈 더 없어요? 사업이 정말 힘들어요라는 말만 반복해요. 딸은 가끔 전화해서 아빠 건강하세요? 하긴 하지만 그 뒤에 집세가 밀려서
라는 부탁이 따라오죠. 영철 할아버지는 그 말 한마디가 가슴을 찌릅니다. 내가 평생 헌신한 게 이게 다인가? 자식들이 나를 ATM처럼 보는 건가? 밤에 불을 끄고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아요. 천장을 보며 자조하듯 중얼거립니다. 내가 왜 이렇게 바보처럼 다 줬을까? 노후를 준비하지 않은 게 가장 큰 실수였어.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는데. 건강이라도 잃으면 어떻게 하지? 이 상처는 돈 이상의 겁, 평생 헌신한 삶이 무시당하는 느낌이에요. 노후의 빈곤은 육체적 고통뿐 아니라 정신적 외로움을 키우죠. 병원 대기실에서 홀로 앉아 있는 그 순간 후회가 밀려옵니다. 주변 노인들의 대화를 엿듣다 보면 비슷한 이야기들이 쏟아져요. 자식들 줬더니 이제 나 혼자야. 유산 미리 줬더니 존중도 사라졌어. 영철 할아버지는 그 말을 들으며 자신의 삶을 돌아봅니다. 나도 그랬구나. 왜 미리 깨닫지 못했을까? 이런 상황은 드라마가 아니에요. 많은 60부터 80대 어르신들이 겪는 현실입니다. 유산을 앞당겨 주려다 자신의 안정을 잃고 자녀들의 기대가 부담으로 돌아오는 거죠. 영철 할아버지의 상처는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평생의 노력이 평가받지 못하는 깊은 박탈감이에요. 자식들이 나를 위해 뭐 해준 적 있나? 하는 생각이 스멀스멀 피어오르죠. 겨울밤, 추운 방에서 홀로 앉아 창밖을 보며 그는 다시 앨범을 넘깁니다. 사진 속 젊은 자신에게 묻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바보처럼 살았니? 이제 늦었어.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후에 속에서 지혜가 싹트기 시작하죠. 여러분, 왜 부모들은 이렇게 반복해서 상처를 받을까요? 이 질문은 단순하지 않아요. 우리 부모 세대, 특히 60에서 80대 어르신들은 평생 자식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죠. 하지만 그 헌신이 오히려 상처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를 심리학적 현실적으로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부모의 마음은 늘 자식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쓰는 것보다 자식이 쓰는 게 낫다. 이 생각은 아름답지만 때때로 자식에게 당연히 받아야 한다는 권리의식을 심어줍니다. 심리학적으로 이는 권리의식으로 설명돼요. 자녀들이 부모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게 되면서 감사함이 사라지고 요구만 커지죠. 연구에 따르면 부모가 재정적으로 과도하게 지원하면 자녀의 독립성이 저하되고 부모에 대한 의존이 증가한다고 해요. 현실적으로 보자면 현대 사회에서 자녀들은 경제적 압박이 크지만 부모의 노후를 고려하지 않고 받는 것을 습관화합니다. 예를 들어 큰아들처럼 사업 자금을 요구하는 경우 이는 부모의 헌신을 자원으로 보는 태도에서 비롯돼요. 둘째, 재산을 미리 주면 부모의 존중도 함께 줄어든다는 사실입니다. 돈이 있을 때는 엄마, 아빠 하며 안부를 묻던 자식이 돈을 다 내어준 뒤에는 오히려 부모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심리학에서 상대적 박탈감으로 불려요. 부모는 자신의 노력이 평가받지 못하고 오히려 당연시될 때 느끼는 상실감을 겪습니다. 영철 할아버지처럼 유산을 미리 주면 자녀들은 부모의 가치를 돈으로 치환해버리죠.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이는 인지적 불협화음과 연결되어 부모는 주고도 고마움을 받지 못해 내적 갈등을 느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통계에 따르면 부모가 조기 상속을 하면 가족 관계가 악화될 확률이 30% 이상 증가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자녀들은 더 받을 게 없다고 느끼며 부모를 필요 없는 존재로 여기기 쉽기 때문이에요. 이런 현상은 왜 반복될까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부모 세대의 세대 간전이 때문이에요. 부모가 자신의 어린 시절 빈곤을 기억하며 자녀에게 과도한 희생을 하는 거죠. 에릭슨의 발달 이론에서 노년기에는 통합 vs 절망 단계가 있어요. 여기서 유산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으려 하지만 제대로 준비되지 않으면 절망에 빠지기 쉽습니다. 또한 노화 관련 준비라는 개념이 중요해요. 이는 나이 들매에 대한 생각과 행동의 연속으로 재정적 감정적 준비를 포함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ARP를 미루면 스트레스와 우울증이 증가하죠. 현대 사회에서 부모들은 권리의식이 강한 자녀 세대를 마주하며 유산을
의무로 여깁니다. 하지만 이는 감정적 착취로 이어질 수 있어요. 심리학자 제프리 베른슈타인은 부모의 과도한 희생은 자녀의 독립성을 해치고 부모의 노후를 위협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실적으로 한국의 경우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 빈곤율이 40%를 넘는데 이는 유산 조기 분배와 관련이 깊어요. 부모가 재정을 미리 주면 자신의 의료비나 생활비가 부족해져 사회적 고립이 심화됩니다. 철학적으로도 이 문제를 깊이 들여다볼 수 있어요. 워런 버핏은 각 자녀가 당신의 결정 논리를 이해하고 사후 책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조언해요. 이는 유산이 단순한 돈이 아니라 지혜로운 전달임을 의미하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중용의 덕을 강조하며 과도한 희생이 아닌 균형 잡힌 삶을 권합니다. 마야 안젤로는 살아있다면 지울 수 없는 유산을 남겨라. 세상에 영향을 미쳐라 고 했어요. 이는 재정적 유산뿐 아니라 가치와 지혜를 전하는 게 진짜라는 뜻입니다. 플라톤의 철학에서도 노년의 지혜는 자기 성찰에 있죠. 은퇴는 플라톤의 철학처럼 삶의 본질을 되새기는 시간이라고 한 현대 해석처럼 노후 준비는 자신부터 보호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심리학과 철학이 어우러지며 알 수 있듯 부모의 지혜는 자녀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의 균형입니다. 유산은 살아있을 때 즐기며 준비하고 노후는 안정적으로 설계하는 게 핵심이에요. 연구에 따르면 부모가 재정 대화를 미루면 가족 갈등이 커지죠. 더 구체적으로 왜 부모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걸까요? 이는 자신과 자녀의 처지를 비교할 때 생겨요. 부모는 내가 평생 고생했는데 자식들은 쉽게 산다고 느끼며 상실감을 겪습니다. 현실에서 조기 상속의 심리적 효과는 양면적이에요. 한편으로는 자녀의 신뢰를 보여주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부모의 권위를 약화시킬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미국 연구에서 부모가 유산을 미리 주면 자녀의 감사함이 줄고 요구가 증가한다고 해요. 철학자 크라우스는 경험은 인색한 사람이 저축하는 저축이고 지혜는 낭비자가 고갈시킬 수 없는 유산이다라고 했어요. 이는 노후의 지혜가 재정 이상의 가치임을 상기시킵니다. 또한 성경의 잠언처럼 지혜와 함께 유산은 좋지만 유산 없는 지혜가 유산 없는 것보다 낫다고 해요. 부모들은 이 지혜를 통해 상처를 예방할 수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의 과도한 희생은 자녀의 감사 결핍을 유발해요. 심리학적으로 이는 사회적 교환 이론으로 설명돼요. 관계는 비용과 이익의 균형인데 부모가 일방적으로 주면 불균형이 생기죠. 현실적으로 한국 고령자 중 20%가 자녀 지원으로 빈곤에 빠진다고 해요.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자녀는 우리가 보지 못할 시대를 위해 남기는 유산이라고 했지만 그 유산은 지혜부터여야 해요. 빌리 그레이엄은 우리가 남기는 유산은 소유물이 아니라 삶의 질이라고 했어요. 이 명언들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노후 준비를 미루는 건 자신에 대한 배신이 아닌가요? 여러분, 이 지혜를 잊지 마세요. 당신의 노후가 먼저입니다. 이 해설을 통해 영철 할아버지의 후회가 단순한 개인사가 아니라 보편적인 현상임을 이해할 수 있겠죠. 며칠 후, 영철 할아버지는 병원에서 돌아오다 우연히 옛 친구를 만납니다. 친구는 비슷한 경험을 털어놓아요. 영철아, 유산은 죽어서 주는 게 아니야. 살아서 내 삶을 지키며 주는 거지. 나도 늦게 깨달았지만 이제 재정 계획 세우고 있어. 이 말이 가슴을 울립니다. 영철 할아버지는 집에 돌아와 혼자 앉아 깊이 생각해요. 그래, 이제 나부터 지켜야 해. 자식들도 자신의 삶을 책임져야지. 다음 날 그는 가족 모임을 소집해요. 자녀들이 모인 자리 큰아들은 피곤한 표정으로 딸은 아이를 안고 막내는 화상통화로 참여하죠. 영철 할아버지는 차분하게 말합니다. 아빠가 해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 이제부터 내 노후를 준비할게. 유산은 공정하게 나누되 나부터 안정되게 살겠어. 이건 돈이 아니라 내 삶의 책임이야. 자녀들의 표정이 변합니다. 큰아들은 당황하며 아빠, 갑자기 왜요? 우리가 잘못했나요? 라고 묻지만 속으로 생각해요.
아빠가 왜 이제야? 내가 너무 기대만 했구나. 사업 실패가 내 탓인데. 아빠 탓으로 돌렸어. 딸은 눈물을 글썽이며 아빠, 미안해요. 우리가 더 신경 써야 했는데. 라고 말해요. 막내는 해외에서 아빠, 이해해요. 우리도 독립할게요 라고 답하죠. 이 한마디가 전환점이 됩니다. 영철 할아버지는 재정상담사를 만나 노후 연금을 재배치하고 장기 요양보험을 들어요. 유산 계획서도 작성하죠. 자녀들에게 상세히 설명하며 이 돈은 내가 벌어온 게 아니야. 감사하며 써라라고 조언해요. 자녀들은 반성하며 더 자주 방문하고 함께 계획을 세웁니다. 큰아들은 사업을 재정비하고 딸은 부모님 식사 초대를 하며 막내는 정기적으로 영상 통화를 해요. 변화는 작지만 가족 유대가 강해집니다. 그는 산책하며 미소 짓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주변 노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자신의 경험을 공유해요. 유산 미리 주지 마세요. 자신부터 챙기세요. 이 깨달음은 영철 할아버지의 삶을 바꿔놓았어요. 이제 그는 홀로 있지만 외롭지 않아요. 책을 읽고 취미로 그림을 그리며 노후를 즐깁니다. 자녀들도 부모의 지혜를 배우며 성장하죠. 이 전환점은 단순한 결정이 아니라 평생의 후회를 지혜로 승화시키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가슴 한구석이 뜨끔하지 않으신가요? 평생 자식들만 바라보며 달려온 당신. 정작 자신의 노후는 텅 빈 주머니처럼 남아있지 않나요? 영철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드라마가 아니에요. 바로 당신의 옆집, 당신의 친구, 어쩌면 당신 자신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유산과 노후 준비. 이 두 가지는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당신의 존엄, 당신의 삶의 마지막 장을 얼마나 품위 있게 채울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랑은 희생이 아니라 균형 위에 서야 합니다. 자식들에게 모든 걸 퍼주고 빈손으로 남은 부모. 그들이 마주하는 외로움과 후회는 상상 이상으로 깊어요. 하지만 지금 당신은 변화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랑으로 당신의 노후를 지키고 진정한 유산을 남길 수 있습니다. 당신의 노후, 누가 책임질 건가요? 자, 솔직히 이야기해 봅시다. 당신이 자식들에게 전 재산을 다 내어주고 병원비조차 없어 약국 앞에서 망설인 적 있나요? 겨울이면 난방비 걱정에 이불을 한 겹 더 덮고 잠을 청한 적은요. 자식들은 엄마, 아빠, 고마워요라며 웃었지만 그 뒤로 전화 한 통조차 뜸해진 적 있지 않나요? 통계는 냉정합니다. 한국의 60대 이상 노인 중 40% 이상이 빈곤선 아래에서 살아갑니다. 그중 많은 이들이 자녀들에게 유산을 조기 분배한 뒤 생활비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어요. 당신의 희생이 자식들의 감사로 돌아오지 않을 때 그 상처는 단순한 실망이 아니에요. 그것은 당신의 존엄이 짓밟히는 순간입니다. 심리학자 제프리 베른슈타인은 부모가 자녀에게 과도하게 주면 자녀는 그것을 권리로 여기고 존중을 잊는다고 했습니다. 당신의 헌신이 당연시될 때 마음에 생기는 그 깊은 상실감, 바로 상대적 박탈감이에요. 이제 묻겠습니다. 당신의 노후를 누가 책임질 건가요? 자식들이 아빠, 엄마, 우리가 돌볼게요라고 약속했나요? 그 약속이 지켜질 거라 믿으신가요? 현실을 직시하세요. 자식들은 자신의 가정, 자신의 커리어, 자신의 삶으로 바빠요. 당신이 평생 모은 돈을 다 줬다고 해서 그들이 당신의 병원비를 내주거나 매일 전화에 안부를 묻지는 않을 거예요. 영철 할아버지가 겪은 외로움. 그건 당신의 미래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당신의 노후는 당신이 지켜야 합니다. 자식들에게 이제 다 줬으니 알아서 잘 살아라고 말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지혜로운 사랑 희생이 아닌 균형. 워런 버핏은 이렇게 말했어요. 각 자녀가 당신의 결정 논리를 이해하고 사후 책임을 깨달아야 한다. 유산은 단순히 돈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당신의 가치, 당신의 삶의 철학, 그리고 책임감을 전하는 과정입니다. 자식들에게 돈을 퍼주며
이게 다 너희를 위한 거야 라고 말하는 건 오히려 그들을 미성숙하게 만들 수 있어요. 과도한 희생도 완전한 이기심도 아닌 균형 잡힌 사랑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노후를 위해 저축하고 건강을 챙기고 취미를 즐기는 건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그것은 당신이 자식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지혜입니다. 엄마, 아빠도 자기 삶을 소중히 여겨라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당신의 유산은 돈만이 아니에요. 당신이 자식들에게 남길 수 있는 건 돈보다 훨씬 큰 지혜와 품격입니다. 노후를 안정되게 준비한 부모는 자식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줄 수 있는 건 돈이 아니라 스스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기회야. 이건 단순한 말장난이 아니에요. 연구에 따르면 부모가 재정적 경계를 명확히 설정하면 자녀의 독립성과 책임감이 높아진다고 해요. 반대로 무조건적인 지원은 자녀를 의존적으로 만들고 부모의 노후를 위협하죠. 당신의 사랑은 희생이 아니라 균형 위에 서야 합니다. 자식들에게 너희도 노력하렴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그게 지혜로운 사랑이에요. 상대적 박탈감. 이 단어가 낯설게 들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건 당신이 자식들에게 모든 걸 주고도 왜 고마워하지 않지? 하며 느끼는 그 씁쓸한 감정이에요. 심리학에서 상대적 박탈감은 내가 노력한 만큼 인정받지 못할 때 느끼는 상실감으로 정의됩니다. 영철 할아버지가 자식들에게 돈을 주고도 무시당할 때 느꼈던 그 감정. 바로 그거예요. 당신도 그런 순간이 있지 않았나요? 자식들이 엄마, 아빠, 고마워요. 대신 더 없어요? 라고 물었을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적 있죠.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자식들의 권리 의식이 커지면서 부모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세태 때문이에요. 이제 그 박탈감을 극복할 때입니다. 성경의 잠언은 이렇게 말해요. 지혜는 나이 든 자들 가운데 있지 아니하냐? 장수함이 이해를 가져오지 아니하냐? 당신의 나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에요. 그것은 지혜의 증거입니다. 당신이 살아온 세월, 그 안에서 쌓인 경험은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에요. 하지만 그 선물을 주기 위해 당신은 먼저 자신을 지켜야 해요. 재정 상담사를 만나세요. 노후연금을 점검하고 장기 요양보험을 알아보세요. 유산 계획서를 작성하며 자식들과 솔직한 대화를 나누세요. 이건 내가 너희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야. 이제 너희도 책임져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내세요. 그 한마디가 당신의 존엄을 되찾는 첫걸음입니다. 당신의 노년, 풍요로운 캔버스로 그리세요. 은퇴는 삶의 풍요로운 캔버스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당신의 노후가 고독과 빈곤으로 채워질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상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좋아하는 책을 읽거나 동네 공원에서 친구들과 산책을 즐기는 삶. 자식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당신의 취미와 건강을 챙기며 손주들과 웃으며 시간을 보내는 모습. 이건 꿈이 아니에요. 당신이 지금 지혜로운 선택을 한다면 현실이 될 수 있어요. 영철 할아버지는 늦게 깨달았지만 결국 자신의 삶을 되찾았어요. 재정 계획을 세우고 자식들과 경계를 설정하며 자신의 노후를 즐기기 시작했죠.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통계는 희망을 줍니다. 재정 계획을 세운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우울증 위험이 25% 낮다고 해요. 노후 준비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당신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병원비 걱정 없이 건강을 챙기고 취미 생활로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자식들에게 나도 내 삶이 있어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삶. 그게 바로 지혜로운 노후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우리가 남기는 유산은 소유물이 아니라 삶의 질이라고 했어요. 당신의 유산은 자식들에게 주는 돈이 아니라 당신이 보여주는 삶의 품격이에요. 그 품격을 지키기 위해 지금 행동하세요. 당신의 선택, 지금이 그때입니다. 여러분, 지금 유산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노후를 어떻게 준비할 건가요? 자식들에게 모든 걸 주고 텅 빈 손으로 남을 건가요? 아니면 당신의 존엄과 평안을 지키며 진정한 유산을 남길 건가요?
왜 이런 상처가 반복되는지 이제 아시겠죠? 당신의 희생이 자식들의 권리 의식을 키웠고 당신의 존중이 사라진 순간 박탈감이 찾아왔어요. 하지만 그건 끝이 아니에요. 당신은 지금 이 순간 변화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재정 상담을 받고 유산 계획을 세우고 자식들과 솔직한 대화를 나누세요. 이제 나도 나를 챙길게라고 말할 용기를 내세요. 그 한마디가 당신의 삶을 바꿀 거예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 지금이 그때입니다. 오늘 한번 돌아보세요. 당신의 통장 잔고, 당신의 건강, 당신의 꿈. 자식들에게 다 주기 전에 당신 자신에게 먼저 주세요. 그게 지혜로운 사랑이에요. 당신이 행복해야 자식들도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어요. 플라톤은 은퇴는 삶의 본질을 되새기는 시간이라고 했어요. 지금 당신의 본질을 되찾으세요. 당신의 노년을 빈곤과 후회로 채우지 말고 지혜와 평안으로 가득 채우세요. 이 영상이 당신의 가슴에 작은 불씨를 지폈다면 그 불씨를 키워보세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당신의 클릭 하나가 또 다른 어르신의 지혜를 깨우칠 수 있습니다. 함께 지혜로운 노후를 만들어가요. 당신의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새로운 시작을 선택하세요. 감사합니다.